자, 4페이지 펴시면 자, 재무회계와 회계 원칙이라는 단원이 나와 있고요. 자, 1장은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 단원이에요. 됐어요?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맞아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정리는 하고 할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자, 첫 번째 정보 이용자 나와 있습니다. 재무 보고서의 이용자. 안 가르칠 거예요. 회계의 정의 읽어보시면 돼요. 자, 경제적 실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모르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의 사회적 역할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자, 그 부분은 제가 가르쳐야 됩니다. 뭐 모르는 거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밑줄 먼저 칠게요.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자, 회계가 뭐예요?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그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재무제표 제공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그 재무제표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겠어? 돈 많이 버는 기업한테 투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회적으로 한전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누가 받아요? 그 돈을 경영자가 받죠? 경영자가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보다 돈을 많이 버는 의사결정안에다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 부분만 밑줄 쳐놓으면 되고 자,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자, 기업 외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아까 설명드릴 때. 이게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기업 내부는 경영자가 의사결정이야. 그러니까 둘 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야. 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기업 외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이런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답이었어요. 네. 다 아실 거고. 자, 양가로 2번은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수단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직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배울 때 정보 이용자를 그냥 투자자와 채권자라고 했습니다. 그 투자자와 채권자가 돈을 맡기죠. 경영자한테.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통해서 보고를 받는 거야? 네, 재무제표. 그거죠. 돈을 맡겼다. 그게 수탁이죠.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다. 근데 그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수단. 그게 이제 제목이니까 밑줄 쳐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 뭘 얻을 수 있느냐. 자, 어쨌든 지금 정보 이용자가 경영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 정리는 안 했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정보의 양이나 질에 차이가 발생할까요? 차이가 발생 안 할까요?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누가 더 많아? 경영자가 더 많아요. 맞죠? 기업 내부에 있다 보니까 나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같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쵸? 그러면 어쨌든 정보의 양이나 질의 차이가 해소되는 거죠. 해소. 그쵸? 그런데 이 정보의 양이나 질의 차이가 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보 비대칭 또는 정보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겠죠. 근데 이 또 정보 비대칭을 재정학이나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쵸? 네. 뭐냐? 처음부터 정보의 양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보험회사래.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나는 구입자야. 정보가 적죠. 그쵸? 근데 잘못 샀어. 잘못 샀어. 근데 그게 고장난 차의 상황. 이걸 뭐라 그래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지. 그래서 역선택.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몸이 안 좋아. 그리고 내 몸 관리를 안 해. 그럼 보험금 탈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도덕적 해이.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데 이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의 기능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쵸?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것도 해소, 이것도 해소, 이것도 해소. 됐죠? 이거 알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그 밖에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라고 돼 있어요.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 어쨌든 재무제표를 봐야지 노사 간의 임금 협약도 될 거고 정부의 세금이나 공공요금 책정 등의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그래서 요거는 노사 간의 임금 협약, 세금, 공공요금의 책정 다 밑줄 쳐놓으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 3번에다가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네, 정부의 역할이야. 그래서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객관식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읽어보라 그러거나 문제를 풀어보라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면은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습 시간이 주는 거야. 자, 다음 중 회계정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한다. 자, 정보 비대칭 왜 생기는 거죠? 경영자가 정보가 더 많다 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한다. 그러니까 역선택만 물어본 거죠.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회계 정보는 경제적 실체간. 자, 여러분들 경제 실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죠. 왜 회계를 경제적 실체가라고 정의를 했냐면 회계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야.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재무회계라고. 정부가 제공하면 정부회계라고요. 비영리 기관이 제공하면 비영리 회계고. 그렇죠? 그럼 경제적 실체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업간이야, 기업간. 그쵸? 기업간 또는 가계와 기업간. 자원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게 틀렸죠? 야, 경제적 실체간이니까 기업 외부야, 기업 내부야? 기업 외부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실체 내에서의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여기 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기업 내부. 아까 정리해 준 거죠? 기업 외부, 기업 내부 모두 효율적인 배분에 도움을 준다. 3번 볼게요. 자,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행위인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죠? 네. 자,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이 이것도 샘플 강의구나. 이 도덕적 행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했던 거게 뭐냐면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공시를 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상증자 딱 때리지.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막 주죠. 해외 자원 개발해요. 아니면 그거 갖다가 딴 기업에다 투자해. 자회사에다 투자해. 그런 경우가 많았죠. 뻥튀기 된 경우. 그래서 이런 게 다 도덕적 해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이 도덕적 해이를 만약에 나는 해외 자원 개발 안 할 거다. 정확하게만 공시한다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이렇게 이론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자, 회계정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맞는 말이죠? 기업 외부, 기업 내부 다 기억하시고. 자, 회계정보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금 정책, 공공요금 책정. 그쵸? 맨 마지막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1단원에서 그나마 중요한 게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에요. 근데 2010년도에 따끈따끈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또 내지는 않겠죠?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자, 2번 보시면 회계의 분류예요. 관심 없어요. 넘기세요. 자, 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복습 방법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게 있죠. 그렇다고 안 읽어보라는 건 아니에요. 읽을 때 속독을 하다가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 친 건 어떻게 여러 번 읽으면서 암기하려고 하고 나머지 별표 표시 안 한 거는 그냥 척척척척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돼. 혹시 모르잖아. 5 문구 중에서 하나 정도 출제될 수 있는지.
마지막에 한 일주일 남았을 때는 제가 별표 친 것만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 아직 시간이 많아요. 지금은 충분히 수석이 가능한 시기야. 항상 말하잖아,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 3번 보시면 재무회계의 목적이에요. 재무회계 목적 1번 중요합니다. 자, 재무회계 목적. 자, 목적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개정이 되면서요. 혹시 재무회계 개념 체계 개정 안 된 걸로 들으신 분들도 있죠? 상관은 없어요.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밑줄 쳐놓으세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자, 이게 왜 바뀌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정보 이용자 되게 많죠?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있죠?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정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 나는 이제 주식도 투자 안 하고요. 그냥 회계학만 가르치는 사람이야. 삼성전자가 어떻게 공시하든 상관없는 거지. 나는 IFRS에 의해서 잘 공시만 됐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회계학 강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얘를 자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쪽에서 공시를 할 때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공시를 해야 되고, 주주의 욕구도 주주의 욕구도 충족하기 위해서 공시를 해야 돼. 그럼 다양한 욕구가 있단 말이야. 어떤 거에 맞출 건데? 어떤 거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가장 피해를 적게 봐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공시를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누구야? 누구야? 기업에 뭘 투자한 사람이야? 돈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기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은 결국 부채와 자본이죠. 그쵸? 근데 예전에는 이 부채를 투자한 사람은 그냥 뭐라 그랬냐면 채권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투자자나 주주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개정이 되면서 이 부채와 자본을 조금 쪼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헷갈릴까봐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외상 매입하면 매입채무 잡히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잡힙니다. 그 다음에 돈 꽂으면 차입금. 자, 이거 말고 여러분들 부채 중에서 좀 큰 거 뭐 있죠? 채무상품 발행해주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래요? 사채. 사채.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자본이에요. 주식 발행해준 거. 자, 예전에는요, 그냥 자본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만 뭐라고 했다? 투자자라고 했어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뭐하고 뭐에 투자합니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투자자를 투자자라는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됐어요? 그래서 예전이랑 좀 분류가 달라요. 아시겠죠? 이 투자자의 채무상품에 투자한 사람이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요 차입금,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맞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여한 사람이니까 대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은 여러분들 그냥 채권에서 발생한 거예요? 좀 약간 기타 채권이에요? 기타 채권이죠. 돈을 꿔준 건 아니잖아. 어쨌든 대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타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됐어요? 그 중에서 뭘 하나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냐면 이 투자자가 지분 상품의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채무 상품에 투자한 사람도 있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왜 일반 목적 재무보고로 바뀐 거야? 이 사람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왜? 이 사람들은 기업과 돈과 관련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정보 욕구에도 거의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로 바뀐 거예요. 얘네들한테 잘 제공을 하면 정부도 나머지 정보들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재무회계 목적 다 아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그다음에 나머지 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이 부분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정보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이며 이 셋만 된다는 거야. 왜? 직접적인 돈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과 보고기업의 경영진, 감독당국, 일반 대중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정도는 출제될 수 있어요. 됐죠? 네. 자, 이게 1번 내용에 잠깐 추가할 내용이고, 자,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의 개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다음에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재무제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였어요. 작년까지. 근데 작년 7월 달에 개정이 됐죠? 네, 그러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재무보고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다 알죠? 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면도표, 현금표예요. 다 뭘로 돼 있어? 숫자로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숫자로 된 정보를 뭐라 그러죠? 양적 정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숫자로 돼 있으니까 계량적 정보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죠? 네, 뭐 경영진이 바뀐다거나 미래 투자 의사결정 같은 것도 공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추가된 게 재무보고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양적 정보랑 차이가 나는 정보가 뭐예요? 질적 정보 또는 미래 지향적 정보. 자, 요거까지 포함한 게 재무보고고, 현행회계가 재무보고의 개념을 채택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